자, 다산중학교 24년도 1학기 기말 문제고요. 3단원만 보겠습니다. 자, 14번부터 바로 볼게요. 그림엔 수평 구간을 직선으로 움직이는 장난감 자동차 연속 사진이고 다중섬광 사진, 연속 사진 되겠죠? 자, 0에서부터 10cm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자, 10cm니까 0.1m 되겠죠? 자, 2초 동안에 0.1m 같대요. 2초 0.1m. 그러니까 1초면 0.05m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속력은 0.05m/s가 되겠습니다. 1번, 정답이네요. 자, 다음.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 아닙니다. 등속 운동이에요. 운동 방향이 변한다? 방향이 안 변했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쭉 이동하고 있네요. 출발 후 전체 이동한 거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 거리는 점점 늘어나죠. 0에서 10, 20, 30, 40 일정하게 이동거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았을 때 10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1m이다. 자, 10초 동안에 0.05m, 0.05m/s의 속력으로 곱하기 10s 이동하면은 곱하기 10 하면은 0.5m 가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1m가 될 수 없고 0.5m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15번. 이 장난감 자동차의 운동을 나타내는 그래프, 등속 운동이었단 말이죠. 등속 운동 그래프 우리 두 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둘. X축이 시간, Y축이 속력인 그래프가 있을 거고 거리인 그래프가 있을 거야. 자, 시간에 따라서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혹은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 됐나요? 뭐를 찾으면 될까요? 속력은 없고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4번 찾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해 줄 거냐면 얘는 속력이 시간축에 나란한 직선이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고, 자, 얘는 시간축의 거리가 기울어진 직선,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4번. 자, 16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어떤 물체의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를 나타냈어요. 속력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 지점 구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값이 애매하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고, 어떤 물체가 4초 동안에 얼만큼 이동했을까? 25m 이동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4세크분의 25m 계산해주면은 6.25m/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4초 동안에는 6.25m/s의 속력, 등속 운동이에요. 요 기울기가 지금 속력이기 때문에 기울기 변화가 없어. 그럼 같은 속력으로 쭉 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4초에서 6초 동안에는 이동 거리 변동이 없죠. 이동 거리가 변하지 않았어. 멈춰 있다는 거야. 정지입니다. 자, 그러다가 6초에서 10초까지 이동을 했을 건데 25에서 35m 이동했기 때문에 시간은 4초 동안에 10m 이동했겠네요. 그러면은 이거 4분의 10이니까 2.5m/s가 되면 될까요? 그쵸? 다 됐어요. 자,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력을 나타낸다. 그렇죠. 4초에서 6초까지 물체는 정지해 있다. 그렇죠. 6초에서 8초 사이의 물체 속력이 일정하다. 그치? 이 기울기가 자체가 속력이고 기울기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속 운동이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0초에서 4초 사이의 물체의 속력이 2.5m/s 틀렸습니다. 8초에서 10초까지가 2.5m/s고요. 여기는 6.25m/s이기 때문에 이건 틀렸고, 0초에서 4초까지 사이의 물체의 속력은 6초에서 8초 사이의 물체의 속력의 2.5배이다. 그러면 2.5 곱하기 2.5, 2.25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2.5 곱하기 2.5 하면 얼마 나옵니까? 6.25 맞죠? 그러면 2.5 곱하기 2.5 계산하면은 6.25 맞습니다. 그럼 2.5배 맞아요. 틀린 거는 4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17번 볼게요. 자, 그래프는 고속열차와 버스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습니다. 고속열차와 버스가 동시에 출발한 지 2시간이 되었을 때 고속열차와 버스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가? 2시간. 여기죠. 고속열차가 얼마나 이동했을까?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력인 것으로 봐서 요 넓이가 뭐가 됩니까? 넓이가 이동 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300km/h의 속력으로 2시간 이동했기 때문에 600km/가 아니라 600km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고속열차는 600km. 다음 버스는 100km/h의 속력으로 2시간 갔기 때문에 200km를 이동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버스는. 그러면 400km 차이 나죠? 그럼 답은 4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볼게요. 지면 부근의 자연낙하 운동에 대한 설명. 시간 속력 그래프는 시간의 축에 나란한 직선. 틀렸습니다. 시간 속력 그래프가 시간 축에 나란한 직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시간이고 속력이고. 시간 축에 나란한 직선 요건데 아니죠. 자연낙하 운동은 어떻게 되니?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럼 1번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공기 저항과 중력을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이다. 이게 자연낙하 운동의 디폴트가 그냥 기본 값이 진공인 상태라고 가정을 했다라는 걸 다산중학교 설명을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공기 저항을 받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이라는 거죠. 일단 2번 물음표 해놓고 완벽하게 틀린 게 있으면 그걸 찾아보자. 자, 지구에서 자연낙하하는 물체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이건 무조건 틀렸죠. 같은 방향입니다. 중력은 아래쪽, 물체도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질량이 달라도 자연낙하 운동하는 물체들의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는 서로 같다. 속력의 변화량 1초에 9.8m/s. 다 똑같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그렇죠? 질량과 관계없이 똑같이 속력이 증가합니다. 4번 체크하면 될 거고, 이 공기저항을 안 받는 게 기본이다. 진공 상태가 기본으로 둔다라는 거. 자, 달에서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물체의 속력이 1초마다 약 9.8m/s씩 증가하는 것은 달이 아니라 지구이기 때문에 5번도 틀려서 맞는 건 4번입니다. 다음 19번 볼게요. 그림은 지표 부근의 진공에서 쇠구슬과 깃털이 낙하합니다. 1초에 9.8m/s씩 속력이 증가할 거고요. 질량과 관계없이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할 겁니다. 자, 깃털은 공기저항, 진공이니까 안 받고 있어요. 공기저항 안 받습니다. 깃털에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체가 밑으로 떨어지죠. 쇠구슬하고 깃털 둘 다 중력은 작용하고 있습니다. 쇠구슬이 낙하하는 속력은 일정, 틀렸어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 1초에 9.8m/s씩. 쌤이 안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써줘야 됩니다. 다 받아 적어줘야 돼요. 그래야 기억하고 암기를 하겠죠. 4번, 질량이 큰 쇠구슬이 깃털보다 바닥에 먼저, 틀렸어요. 이 두 물체는 동시에 바닥에 떨어집니다. 다 적어라 그랬어. 자, 쇠구슬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더 크다. 답은 5번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써야 되겠다. 중력의 크기는 비례한다. 뭐에? 물체의 질량, 그리고 무게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쇠구슬의 질량이 더 크죠. 그러니까 무게가 더 많이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력의 크기도 더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 물체 쇠구슬의 질량이 1kg이라고 생각해보자. 깃털은 1g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럼 1000배 차이 나죠. 자, 1kg이니까 무게로 환산해 줄 거면 여기다 9.8 곱해주면은 9.8N의 무게를 가지게 될 겁니다. 9.8N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물체한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9.8N이겠죠. 자, 그러니까 훨씬 큽니다. 답은 5번, 20번 볼게요. 자, 20번 일과 에너지의 관계에 대한 설명.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 가능하고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하고요. 개념이네요. 자, 에너지의 단위와 일의 단위는 서로 다르다. 틀렸어요? 같습니다. 줄 쓰면 되죠. 사람이 물체에 일을 해주면 물체의 에너지는 증가한다. 맞는데요? 기억, 니은, 리을. 답은 5번입니다. 물체에 일을 해줬어. 그럼 물체가 일을 받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어떤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든 둘 중에 하나는 증가할 겁니다. 기억, 니은, 리을이라서 답은 5번. 다음 21번 볼게요. 그림은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3kg짜리 물체. 일정한 속력을 유지하면서 약간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이 부분은. 사람이 2m를 끌어당기는 동안에 6N이 힘입니다. F. 여기 마찰력에 대한 힘 되겠죠. 마찰력입니다. 얘가 F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되고. 자, 나무도막의 무게는 3kg이라고 했기 때문에 3kg 곱하기 9.8 해주면은 29.4N. 기억은 틀렸다. 다음. 자, 사람이 나무도막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는 6N이다. 그쵸. 힘의 크기 6N. F.
F 6N 맞습니다. 이 나무도막을 2m 끌어당기는 동안 사람이 한 일의 양은 W는 F 곱하기 S로 계산하니까 F가 6N. 얼마나 끌어당겼어? 2m. 2m 끌어당겼기 때문에 12줄이 돼야 되는데 18줄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답은 니은만 맞아서 2번입니다. 다음 22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500g짜리 물체 500g이니까 0.5kg일 거고요. 곱하기 9.8 해주면은 4.9N이 이 물체의 무게가 되겠다. 일단 이거부터. 자,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경우다. 물체를 들어 올리는 것은 중력에 대해 일을 하는 것 맞습니다. 물체가 밑으로 낙하하는 것은 중력이 일을 하는 거고요.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의 크기는 4,900N이 아니고요. 4.9N이죠. 이거 단위 환산을 안 했을 때 이렇게 돼요. 500g을 0.5kg으로 바꿔줘야 돼요. 환산해주고 계산해야 됩니다.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와 같다. 이거 맞죠? 그쵸? 이거 맞는 거 그럼 1번하고 3번 맞고 틀린 거 2번이었고요. 자, 바닥이 기준면일 때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9.8 mH니까 9.8 곱하기 질량 0.5kg 곱하기 h는 1m니까 4.9줄 맞습니다. 증가한다죠? 그치, 위치 에너지가 4.9줄 증가했고 내가 2를 4.9줄 해준 거죠. 위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더 무거운 물체를 1m 들어 올리려면 2를 더 많이 해줘야 되겠죠? 더 많은 일을 해줘야 된다. 그쵸? 다 맞고 틀린 거는 2번이었습니다. 단위 환산 안 한 거 체크 잘해주면 됩니다. 23번 볼게요. 자, 그림은 질량이 1kg인 물체가 옥상 바닥에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기준면이 각각 옥상 바닥부터 기준면, 베란다 바닥, 두 번째, 지면일 때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일단 옥상 바닥부터 볼게요. 이 물체가 옥상 바닥의 기준면이야. 그러면 얘는 위치 에너지가 없어요. 0입니다. 빵, 빵. 그쵸? 그쵸? 기준면에서 높이가 없는 거기 때문에 0이고요. 그 다음 베란다 바닥을 기준면으로 잡았을 때는 얘는 여기가 3m니까 2m 높이에 있는 거야. 그럼 9.8 곱하기 1kg 곱하기 2m 계산해주면 19.6줄이죠. 자, 다음에 지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m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9.8 곱하기 1kg 곱하기 5 계산해주면 49줄이기 때문에 1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24번 보겠습니다. 4kg짜리 물체 A는 2m/s의 속력, 1kg짜리 물체 B는 4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A와 B의 운동 에너지 몇 배인가? 몇 대 몇인가? 이거 구하면 되겠죠. 자, A 같은 경우 볼게요. A는 질량이 4kg이고 속력이 2m/s이고요. 앞에 2분의 1 곱하면 운동 에너지 구하는 거겠죠. B는 2분의 1 해놓고 일단 질량이 1kg입니다. 곱하기 4m/s의 제곱. 여기도 제곱이겠죠? 이거 계산하면은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고 검산까지 할 수 있는데 자, 먼저 2분의 1은 어차피 곱할 거기 때문에 얘를 계산 안 해도 돼. 냅둬도 되고 얘는 4kg이고 얘 1kg이기 때문에 4배 차이 나죠? 얘가 4분의 1배. 그 다음에 2에 제곱하면 여기 4 나올 거고 4에 제곱하면 16이기 때문에 여기는 4배. 그러니까 4분의 1배, 4배에서 A와 B가 지금 운동 에너지의 값이 똑같아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아예 계산을 해버려도 되죠. 2분의 1 곱하기 4 하면은 2죠. 2, 4, 8 줄이고 얘도 2분의 1 곱하기 1 하면은 0.5일 거고요. 4, 4, 16 곱하기 0.5 하면은 8이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두 번 다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25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마찰이 없는 바닥면 위에 정지해 있는 어떤 물체, 질량이 8kg, 2m미로써 F를 가해줬는데 F를 몰라요. 자, 물체의 속력이 4m/s가 됐답니다. 이거 식 세울 수 있어야 되겠죠. W는 F 곱하기 S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의 제곱이 이 K, 운동 에너지가 된다. 자,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가해준 힘, 얘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나머지 값들은 전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대입을 해볼게요. F는이 아니다. F 곱하기, 이동거리 2m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8kg 곱하기 속력은
4m/s의 제곱에서 F를 구할 거기 때문에 자, 먼저 F만 남기고 이 계산식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편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됩니다. 숫자가 안 커지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2분의 1 하고 8을 곱해서 나눠주니까 4죠. 4입니다. 4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2를 반대쪽으로 좀 보내버릴게요. 자, 그러면은 2죠. 4하고 2 나눠서 2 남았어요. 그럼 F는 2 곱하기 4의 제곱이죠. 그럼 4의 제곱은 16이고 16 곱하기 2 하면 32 나오니까 F는 32N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다시 돌려보면 되잖아. 우리 돌려보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냥 다시 돌려보세요. 계속. 그리고 이 문제를 혼자서 풀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26번 볼게요. 자, 그림은 일정 높이에 있는 추가 낙하하면서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실험 장치입니다. 이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얘는 어떤 일정 높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 P,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겠죠? 얘가 쭉 낙하하다가 나무도막을 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2를 해주겠죠. 그쵸? 자,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기억,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나무도막을 미는 1로 전환된다. 맞고요. 추가 나무도막의 한 일의 양은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그쵸? 위치 에너지가 뭘로? 여기 1로 전환됐을 거 아니니? 그쵸? 위치 에너지가 처음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가 이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일을 하는 거긴 합니다. 이 변화량과 똑같아요. 자, 다음에 높이는 변하지 않고 일정할 때 추의 질량이 달라지면 위치 에너지가 달라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해주는 일의 양도 달라지겠죠. 근데 일의 양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습니다. 기억, 니은이라서 3번 체크하면은 다산 중 3단원 파트 문제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